달러 1,520원.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왜 중요하냐면요. 아마존에서 10만 원어치 직구했는데 작년보다 15,000원을 더 냈어요. 커피 원두는 5년 새 거의 4배 가까이 올랐고요. 해외여행 가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12%나 줄었어요. 월급은 그대로잖아요. 이게 다 환율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원화만 유독 이렇게 약해졌는지,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환율이 올랐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달러 안 쓰는데 상관없는 거 아니야? 사실 전혀 아닙니다. 환율은 여러분이 달러를 직접 쓰지 않아도 매일 여러분 지갑에 손을 넣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마시는 커피, 그 원두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브라질이나 콜롬비아에서 달러로 사와요. 5년 전에 100원어치 수입하던 원두가 지금은 원화 기준으로 380원이에요. 약 4배. 달러 기준으로만 보면 3배 정도 오른 건데 환율이 올라간 만큼 원화로는 더 비싸진 겁니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킬 때 왜 또 올랐지? 하셨던 분. 그 뒤에 환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통장이 수영장이라고 해봅시다. 수도꼭지가 월급이에요. 매달 같은 양의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바닥에 배수구가 하나 있어요. 환율이 오를수록 이 배수구가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수도꼭지에서 들어오는 물은 그대로인데 빠져나가는 물이 많아지니까 수영장 수위가 자꾸 내려가는 거죠. 숫자로 보면 환율 1%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약 0.03%포인트 올라가요. 작아 보이죠? 그런데 2024년 평균 환율 1,350원에서 2026년 3월 최고 1,530원까지 13% 넘게 뛴 거예요. 이게 쌓이면 장바구니가 확 달라집니다. 콩은 37% 올랐고요. 옥수수 35%, 밀 22%. 전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에요. 이걸 체감으로 바꿔보면 여러분이 미국 여행을 간다고 해봅시다. 예전에 환율 1,350원이었을 때 100만 원을 들고 갔으면 지금 같은 물건을 사려면 113만 원이 있어야 해요. 같은 지갑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든 겁니다. 이건 아직 완전히 반영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수입 계약하고 실제로 물건이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3, 6개월이 걸려요. 지금 마트에서 보는 가격표가 천장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은 수출 강국이잖아요. 삼성, 현대, SK, 달러를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나라인데 왜 원화가 이렇게 약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원인을 하나씩 뜯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금리 차예요.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하면 한국과 미국의 이자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넣으려고 하는데 A은행은 연 2.5%를 주고 B은행은 4%를 준다고 해봅시다. 어디에 넣으시겠어요? 당연히 B은행이죠. 글로벌 투자자들도 똑같은 선택을 해요.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2.5%이고 미국이 4%거든요. 차이가 최대 1.5%포인트. 이러면 뭐가 벌어지냐면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죠. 원화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를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게 바로 이 메커니즘이에요. 한국은행이 2025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는데 이게 오히려 시장에 이런 신호를 보낸 셈이 됐어요. 한국 원화 지금 체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달러가 더 빠져나간 거죠. 올해 연준이 금리를 한두 번 더 내릴 거라는 전망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미 금리 차가 조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다만 금리 차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금리 차가 있는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에요. 유로존도, 일본도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요. 오히려 유로화는 달러 대비 10%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원화가 유독 약한 이유, 두 번째 원인이 훨씬 더 특이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025년 12월에 이렇게 말했어요.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국민연금, 개인 투자자 등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수급 요인이다. 70%요? 환율이 오른 이유의 대부분이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돈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서학개미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2025년에 이분들이 미국 주식을 얼마나 샀냐면요. 663억 달러. 전년도에 101억 달러였는데 1년 만에 6배 반이 들었습니다.
2025년 10월 한 달에만 68억 달러어치를 사들였어요. 역대 최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 분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물어봤더니 쿨하잖아요 라고 하더라. 이게 유행처럼 커지는 게 걱정이다. 쿨하자잖아요. 근데 이 쿨함에는 대가가 있어요. 미국 주식을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잖아요. 수천만 명이 동시에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겁니다. 환율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기에 더 큰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규모가 약 5,7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798조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한국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쌓아둔 외환 보유고가 4,236억 달러거든요.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한 돈이 나라 전체 비상금보다 35%나 더 많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내 노후를 위한 연금이 해외에 투자될수록 지금 내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는 구조인 거예요. 서학개미로 미국 주식이 30%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환율이 13% 뛰었으니까 그만큼 이익이 깎이고요. 그 달러 수요 자체가 원화를 더 약하게 만들어서 다음에 살 때는 더 비싸게 사야 하는 악순환이에요. 이래서 지금 상황이 정말 이상합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수출로 벌어들인 돈에서 수입으로 나간 돈을 뺀 게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830억 달러, 역대 최대예요. 달러를 이렇게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데 환율은 17년 만에 가장 높아요. 이창용 총재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짚었거든요. 달러는 있는데 현물 시장에 안 파는 구조.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쥐고 있거나 미국에서 그대로 재투자해버려요. 관세전쟁 대비로 달러를 현지에서 쓰는 거죠.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 기업들이 3,500억 달러,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달러 유출 압력이 한층 더 커졌어요. 그래서 한국 외환 시장에는 달러가 안 돌고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방아쇠를 당긴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금리 차는 땔감, 서학개미는 불씨. 그런데 2026년 3월 여기에 기름이 뿌려졌어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터진 겁니다. 3월 3일 야간 거래에서 환율이 1,500원을 처음으로 뚫었습니다. 3월 19일에는 주간 거래에서도 1,500원이 안착했고 3월 31일에는 1,530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숫자가 찍혔어요. 이미 땔감과 불씨는 쌓여 있었는데 전쟁이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에요. 전쟁이 터지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데 그 안전한 곳이 달러입니다. 전 세계에서 달러를 사들이니까 원화 같은 통화는 더 밀리는 거죠. 환율 일간 변동률이 0.86%까지 올라갔어요. 2022년 11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4월 8일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하면서 환율이 하루 만에 57원이나 급락했어요. 1,472원까지 내려왔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서 유가가 내려가고 아시아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원화도 반등한 겁니다. 지금은 1,4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전쟁 한 번에 60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환율의 무서운 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이게 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지. 과거 위기랑 비교해보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달러가 1,500원을 넘었던 적이 언제였느냐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환율이 1964원까지 치솟았어요. 이때는 진짜로 달러가 없었습니다. 기업들이 단기 외채를 너무 많이 빌렸는데 만기가 돌아오자 갚을 달러가 바닥난 거예요. 결국 국제통화기금한테 손을 벌렸고 온 국민이 금반지를 모았던 그 시절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570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렸을 때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폭등했어요.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는 1,444원까지 갔는데 이때는 국내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생긴 단기적 신용 충격이었죠. 그리고 지금 2026년 3월 31일 1,530원. 숫자만 놓고 보면 2008년 금융위기에 거의 근접하고 2022년 레고랜드 때를 가뿐하게 넘어선 수준이에요.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 차이를 정확하게 짚었어요. 전통적 금융위기는 아니다. 대외 채권국이라 달러가 없는 위기가 아니라 달러는 있는데 기대 심리로 현물에 안 파는 구조. 비유하자면 이래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 가족 중 아무도 꺼내서 요리를 안 하는 상황. 외환보유고 4,237억 달러, 세계 9위. 수출도 잘 되고 있어요. 다만 기업은 벌어들인 달러를 안 팔고
개인은 계속 해외에 투자하고 연금은 해외 자산을 늘리고 있으니까 시장에 달러가 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만히 있었느냐? 아닙니다. 소화기란 소화기는 다 꺼냈어요. 2025년 11월부터 부총리, 하는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까지 모여서 시장점검회의를 열었고 대형 증권사들한테 서학개미 결제 수요를 분산해달라고 요청하고 국민연금 환해지를 강화하고 수출기업들한테 달러를 좀 풀어달라고 협조도 구했어요. 외환보유고도 일부 풀었습니다. 약 70억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은 거예요. 효과가 있었느냐고요? 솔직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불을 끄려고 소화기를 전부 쏟아부었는데 불씨가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정부가 환율 관리하겠다고 말하면 잠깐 내려갔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2025년 11월에 구두 개입으로 한번 눌렀는데 2026년 1월에 바로 1480원을 재돌파했어요. 구조적 원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 말로 하는 개입은 약발이 오래가기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질문. 이 환율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투자은행 12곳의 평균 전망이 1424원이에요. 지금보다는 내려온다는 얘기죠. 낙관적인 쪽은 1380원까지 열어두고 있고 비관적인 쪽은 1490원, 거의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잡았어요. 같은 환율을 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11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은 이래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달러 유출이 완화되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아시아 통화 전체가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중동 전쟁이 완전히 끝나면 안전자산 쏠림도 풀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좀 희망적인 것 같죠? 문제는 안 내려올 수 있는 조건도 만만찮다는 거예요.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이건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매력이 없으니까 돈이 미국으로 가는 건데 이걸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국민연금도 해외 자산 비중을 줄일 계획이 전혀 없고 관세 대응으로 기업들의 대미 직접 투자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성장률이 높은 미국으로 돈이 흘러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걸 당분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도 올해 1월에 이렇게 말했어요. 원화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탈과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 입장에서 봐도 이상할 정도라는 거예요. 경제 자체는 튼튼한데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구조니까요. KB국민은행 분석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경제 체질 개선 없으면 고환율, 뉴노멀 지속.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환율 1,100원에서 1,200원이 보통이었잖아요. 앞으로는 1,400원대가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가도, 여행비도, 직구 가격도 다 거기에 맞춰 올라가는 거죠. 이창용 총재도 이렇게 정리했어요. 위기라기보다는 내수와 서민 부담, 수입 물가 상승이 문제다. 금융위기는 아닌데 우리 같은 서민에게는 충분히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내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환율이 좀 내려왔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유럽 여행은 더 타격이에요. 유로화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원 유로 환율이 1748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여행 전체가 비싸진 겁니다. 예전처럼 환율 1100원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환율은 뉴스 속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갑에서 매일 빠져나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에요. 월급 명세서에는 안 찍히지만 마트 계산대에서, 커피숍 카운터에서, 해외 직구 결제창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돈이죠.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실 때 장바구니 들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가격표 뒤에 1,500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